네, 안녕하세요. 동서양문화 소비심리 제 10번째 시간입니다. 자, 저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제가 좀 정리하고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리 문화는 생물학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 이러한 소 제목의 이제 슬라이드 자료물도 있었죠. 그래서 문화를 생물학, 그 중에서도 생물학적 진화론으로 설명해 본다 라고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지난 시간 내용이에요. 물론 그때 진화라는 것은 뭐 생물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문화, 정치, 경제, 뭐 모든 면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적 틀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고, 이후에 우리 공유하게 된 자료나 동영상을 통해서도 그런 걸 또 볼 수 있어요. 당장에 지금 제가 생각나는 거는 예술에 있어서도 이 진화론적인 어떤 그런 설명 틀이 타당성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어요. 자, 근데 문화는 뭐요? 사회 유지를 위한 하나의 생활 양식이다. 물론 그것이 공유되어야 되겠죠. 공유된다는 얘기는 그 개개인, 그 시대의 개개인도 그렇지만 개체도 그렇지만 그 다음 세대 개체들에게도 이렇게 전달되어야 하니까 그게 또 학습 이런 과정도 필요하고, 이걸 또 달리 얘기를 하면 비슷비슷한 얘기인데, 그죠? 비슷비슷한 얘기인데, 공유는 뭐예요? 서로 배운다. 이것도 물론 서로 배운다도 되지만, 같은 동시대의 개체들끼리 서로 공유한다, 배운다도 되겠고, 또 이렇게 세대를 거쳐서 다음 세대로 이렇게 전수한다. 우리 그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법 중에 역사적 접근법에 있어서는, 또는 역사적 정의에 있어서는 문화는 유산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또 학습이 될 테고, 학습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고, 또 적응 이런 단어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용어들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문화에 대한 정의, 그 각각의 정의에 보면은 다 이런 단어들이 그런 핵심 개념으로서, 용어로서 그렇게 소개됐었고, 제가 그래 색깔로 달리 표시했던 것. 자, 문화는 사회 유지를 위한 생활 양식이다. 이제 그 개체 집단 내에서 각 개체들, 개인들 간에 공유도 해야 되고, 그것이 또 사회 유지를 위해서는 다음 세대로 또 이렇게까지 공유가 되어야 되고, 그걸 학습, 적응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한 거고요. 그럼 이 생활 양식을 달리 얘기하면은 행동, 방식,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하여튼 생물학적인 용어인데 행동 경향성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행동 방식, 행동 경향성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사회 유지를 하려면 먼저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체들이 생존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 세대로 개체들이 지속돼야 되겠죠. 즉 번식, 생존과 번식, 이 사회 유지고, 그 생존과 번식에 적응적인, 그렇기 때문에 서로 공유하고 또 서로들 배우고 다음 세대로 전달, 소위 학습은 아까 좀 전문적인 용어라고 말씀드렸는데, 학습되어지는 것이 문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 공유되어지는 이 행동 방식은
즉 행동 경향성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환경 하에서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도 변하고 느리게도 변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요. 그 끊임없이 변하는 그 세대 그 시기마다 그 주어진 환경 하에서 생존과 번식에 유용한 즉 적응적인 요 단어는 지우죠. 또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는 특성들이 그 특성 안에는 신체적 특성도 있을 테고 행동적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 행동적 특성이 바로 이게 행동 경향성,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행동 경향성, 제가 평이하게 표현하자면 행동 양식, 행동 방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행동 방식이나 결국 생활 양식이나 그죠? 의미하는 바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크게 차이가 없다기보다는 같은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이제 여러분한테 표현하는 겁니다. 꼭 행동을 생활이라고 얘기해도 무리는 없어요. 자, 그럼 이 특성, 즉 신체적 특성과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죠? 결국 유전자죠. 유전자. 그럼 바로 주어진 환경 하에서 끊임없이 변하고 있지만 그 매번 변하고 있는 중에 그 주어진 환경 하에서 변화된 환경 하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의미가 전달되리라 생각합니다. 생존과 번식에 유용한 아까 적으려는데 적어야 돼. 달리 하면 적응적인 신체적 특성과 그리고 행동 양식이 행동 경향성이 우리 문화 측면에서 잘 쓰는 말로 하면 생활 양식이 그죠? 어떻게 그 사회 내에 공유되는 거죠. 대를 이어서 학습되는 거죠. 왜? 생존과 번식이 유용하니까. 그런데 바로 그 생존과 번식이 유용한 그 신체적 특징 행동은 결국 유전자에 의해서 화살표가 많고 줄이 많아서 여러분한테 헷갈리실지도 모르겠다. 예. 유전자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특정한 환경 하에서 무엇이 특정한 환경 하에서 유전자가 우린 지금 신체적 특징도 분명히 행동하고 떼놓을 수 없지만 우린 지금 행동, 생활 양식에다 포커스 맞추자면 특정한 환경 하에서 그 유전자가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 생존과 번식에 적응적이라면 그 행동은 그 사회 내에서 공유되어지고 세대를 거듭해서 학습되어지고 그것이 곧 생활 양식으로서 문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이거 지금 화살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제가 또 반복하기보다는 이후에 그런 예들 자꾸 다루니까 거기에서 여러분이 또 이해를 도울 수 있을 테고 또 뭡니까? 우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채널이 있으니까 여러분 거기로 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 유지를 위한 즉 달리 얘기하면은 사회를 유지하는 개체들의 생존과 그 다음 세대의 번식에 도움이 되는 생활 양식, 즉 행동 방식이나 행동 경향성이라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은 유전자에 의해서 되어지는데 그 유전자가 그 환경 하에서 주어진 환경 하에서 도움이 된다면 그거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쭉 만연되어지고 공유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한 걸 다시 정리한 셈이 되네요.
언뜻 생각하면 이게 지금 쳇바퀴 돌려서 다시 원점으로 가는 것 같지만, 예, 서로 문화와 우리 개체의 행동 양식, 뭐 주어진 환경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방식, 그에 따라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적절하게 행동하는 양식, 이런 것들은 서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계속 영향을 주면서 같이 변해간다라는 얘기 했었죠. 기억나세요? 언제? 문화 구성주의 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죠? 문화 결정론에 대응되어지는 걸로. 문화 결정론은 문화가 개인의 인식과 행동 방식을 그대로, 달리 하면 생활 양식을 그대로 결정한다 했고, 그리고 문화는 뭐 고정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그와 상응해서 그게 아니다. 문화 구성주의에서는 바로 문화와 생활 양식이 서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데, 제가 지금 환경하에서 사회 유지를 위한 생활 양식이 곧 문화인데, 그 사회 유지라는 것은 생존과 번식이 핵심적인 문제다. 그럼 생존과 번식에 유용한 행동이라면 그것은 그 사회 내에 공유되어지고 세대를 거듭해서 전달될 것이다. 그럼 그런 행동은 결국 유전자에 의해서 발현되어지는 것이니까 그 유전자가 그 환경 하에서 선택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문화는 생물학이다 입장에서 문화를 설명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생물학적 진화론을 거기에 적용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문화는 생물학이다, 문화를 생물학적 생물학적 진화론으로 좀 설명하는 이것이 문화적이 아니라 문화의 정의 중에 뭐 발생적 정의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문화적 정의 중에 발생적 정의에 해당하는 거예요. 발생적 정의가 뭐죠? 환경하에서 저쪽에 생태 조건이라 했죠. 생태 환경, 생태 조건 뭐 같은 말이에요, 그죠? 하에서 뭐 생산 양식 뭐요?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사느냐, 생존, 내 새끼까지 살리느냐, 번식과 관련된 그 생산 양식이 바로 뭐요? 사회와 서로 나눠 갖는다. 소셜라이제이션. 내 안에 그것이 내면화된다. 인터널라이제이션. 문화적으로는 인컬처럴라이제이션 되는 게 바로 뭐예요? 공유, 학습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된 것이 곧 무엇이다? 이것이 바로 문화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발생적 정의 하에서 문화가 생태적 조건에 의해서 이런 과정 같아서 형성되어지는 것이 곧 문화다. 요걸 생물학적으로, 즉 생물학적 진화론으로 제가 아까 쭉 설명했던 거예요. 즉 환경하에서 어떠한 행동 경향성, 행동 양식이 적응적이어서 공유되어지는데, 그것은 그 행동 양식은 결국 유전자에 의해서 가능해지는 것이다. 결국 그 유전자는 그 환경에 의해서 선택된 것이다. 바로 생물학적이라는 이제 말 빼죠. 네. 바로 얘도 많이 적어서 여러분 또 헷갈리시겠다. 바로 그 진화론의 원리가 뭐? 자연 선택이다. 진화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는 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어요. 진보라는 개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어떤 개체 집단 내에서 신체적 행동 등 동일한 특징을 가진 개체 수가 점점 많아지는 게 진화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진화가 일어나는 메커니즘은 자연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선택이라는 것에 의해서 뭐요? 여기에 바로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생활 양식이 그 세대 내에 공유하다가 환경이 변함에 따라 그 양식이 또 서서히 변하고 환경이 안 맞으면은 그 생활 양식은 도태되고 그런 얘기 우리 이미 살펴봤었죠. 사라지고 바로 그러한 과정을 진화라하고 진화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진화라고 그러한 원리가 어떻게 자연적으로 일어난다. 산속이나 밀림이나 어디 저 깊은 산속이라 금방 얘기했죠. 예. 깊은 산속이라는 밀림 오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추럴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또는 자동적으로 스스로 일어나는 그러한 과정이다 해서 자연선택 이렇게 얘기한 데 있었어요. 이게 이러한 것이 바로 발생적 정의에 해당하는 것이고 발생적 정의는 간단하게 환경이 생산 양식을 규정하고 생산 양식이 곧 문화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바로 발생적 정의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문화 형성 또는 문화에 대한 접근, 문화에 대한 정의를 생물학적으로 이건 주겠습니다. 생물학적으로 하면 즉 생물학적으로 하면 즉 진화론으로 설명하면은 좀 전에 재차 말씀드린 그러한 과정에서 문화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고 문화가 형성되어지고 그 진화, 즉 문화라는 즉 행동 양식, 행동 경향성이 계속 그 집단 내에 만연해 가는 것, 공유되어지고 또 그것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것이 생겨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진화인데 그 진화를 가능하는 메커니즘은 체에서 모래알이나 쌀가루가 걸러지듯이 그렇게 일어나는 메커니즘, 즉 자연선택이다. 이때 자연이란 말은 숲과 산과 들이 있는 그리고 인간의 흔적이 없는 밀림속이나 어디 저 산 꼭대기 또는 어디 오지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뜻이 아니라 어디선지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내추럴한 뜻이 스스로 자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선택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동물의 경우도 봤었고 그리고 뒷부분에는 인공지능의 경우도 봤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많이들 말씀하시고 관심도 끌고 있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뭐예요? 지금 환경이 변한 거예요. 급격히 변한 것 같지만 저 같은 사람은 그것이 갑자기 일어난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서서히 단지 내가 몰랐을 뿐이지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쭉 그러한 문화의 한 요소로서 그죠? 즉 뭡니까? 즉 생산 양식 가장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 산업이니까 먹고 사는 문제 생산 양식 문화의 한 요소가 아니라 문화를 다 결정하는 주된 팩터 요인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하는데 바로 그런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을 부르니까 생산 양식이 그렇게 보이지 않게 쭉 변해왔던 거예요. 그게 저 같은 일반인들한테는 갑자기 들이닥친 것 같고 하지만 그건 제가 몰라서 그렇지 그게 서서히 변해왔었어요. 그죠? 그렇게 생산 양식이란 이름, 즉 문화에 포함될 수 있는 즉 문화이기도 한 그것이 서서히 변해왔고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또 생산 양식이 맞물려서 변화해 왔어요. 지금 금방 말씀드린 생산 양식이라는 이름으로 4차 산업혁명이 서서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 변해왔다. 문화의 변화죠. 그런 변화를 일으킨 것이 또한 우리의 생산 양식, 생활 방식이다. 그리고 그러한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또 우리의 생활 양식이 영향받고 변해 갈 수밖에 없고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면 변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변해야만 한다고 표현하는 건 어찌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짧은 소견에서는 그건 우리의 어떤 가치 판단적인 표현인 것 같고
뭐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뭐 어떻게 의지적 변해야 한다면 변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 중에 생존과 번식에 달리하면은 문화라는 그러한 환경에 적절하지 못한 행동 경향성, 생산 양식, 생활 방식들은 사라지겠죠. 우리 예전에 명절의 진화라든지 여러 가지 본 것처럼 결혼 제도라든지 이런 걸 본 것처럼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게 4차 산업혁명 하에서 우리의 문화라는 것이 발생적 정의에 따라 바로 환경에 의해서 문화가 변하고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원칙은 즉 메커니즘은 자연 선택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문화가 변해가는 우리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체들이 갖고 있는 행동 경향성이 변해가는 그러한 현상을 진화라 하고 결국 거기에서 선택되어지는 것은 그죠? 유전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생물학적 진화론이다. 그래서 또 뭐 재차 말씀드리지만 그 막 4차 산업혁명 말씀드리면서 인공지능 뭐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문화라는 내용이 변해가는 것은 서로 맞물려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변한다. 이게 바로 문화 구성주의가 문화를 바라보는 측면인 거예요. 자, 네. 그래서 지난 시간 인공지능까지 그렇게 살펴봤던 겁니다. 제가 뭐 익히 말씀드렸지만 이건 참 이해를 요구하는 건데 이해만 딱 되면 이건 뭐 그냥 술술술 풀리는 문제예요. 뭐 모든 학문이 모든 과목이 다 그런데 그죠? 여러분이 뭐 한 학기 여러 과목을 또 들으시고 또 뭐 그죠?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뭐 심리적인 물리적인 그런 조건이 제한됐기 때문에 그게 탁탁탁탁 유레카라는 말 아시죠? 탁 깨달음이 오는 그런 이해가 되기에는 참 제한적이어서 안타깝긴 하지만 제가 그런 걸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렇게만 되면 이게 쉽거든요. 그래서 자꾸 반복을 하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온라인상으로 과제나 뭐 그죠? 뭐 짧은 퀴즈나 그리고 뭐 또 예습이나 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내드리고 거기서 피드백이나 이렇게 이렇게 답안을 보면은 제가 원하는 걸 뭐랄까 이해했다, 뭐 깨달았다 하면 좀 너무 거창한가요? 깨달았다, 옳거니 제대로 알고 있구나. 제가 전달을 뭐 잘했나요? 어쨌든 쑥떡같이 해도 찰떡같이 잘 알아들었군 한 사람들이 있어요. 계세요. 종종 계세요. 다른 분들도 좀 이해를 바탕으로.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도 좀 제 마음에는 또 충분하지 않은 것 같지만 또 뒤에 이렇게 보면서 또 예를 보면서 자꾸 이렇게 반복되어지면 그런 부분이 뭐구나 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 제가 기대해 봅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시면 암기도 수월해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번 시간에는 뭐 한다? 이제 인간의 행동 양식, 인공지능, 이제 동물의 경우 봤으니까 왜 문화는 자연, 세상 어느 곳곳에도 존재한다. 뭐 이런 용어가 있었죠. 제가 또 볼까요? 뭐 정확하게. 아이고, 이거 뭐 많이 넘어가야 되네요. 문화는 어디에, 여기 있네요. 예. 문화는, 맞네요. 문화는 자연 곳곳에 널리 존재한다. 이런 말이 있었죠. 저도 그대로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를 하니까, 물론 제가 만든 거니까 여러분보다는 제가 훨씬 더 익숙하니까 뭔가 말씀드리기도 쉽겠지만, 그래도 무조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을 이해하면은 문화는 자연이란 말 꼭 안 해도 돼요. 그죠? 세상 어느 곳곳에든지 다 있다. 이렇게 해도 그 의미가 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제가 좀 전에는 문화는 자연 어디든지 또는 뭐 세상 곳곳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확인 겸 찾아봤는데 문화는 자연 속에 널리 존재하게 된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목이 아까 문화는 생물학이다. 오늘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그 제목 하에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넘기면서 보셨던 침팬지나 다른 동물들 그리고
인공지능의 경우에도 그죠? 문화라는 것을 적용해서 공이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다. 문화가 뭔지를 우리의 그 문화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난 시간까지 봤던 것이고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이번 시간에는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뭐 동물이나 인공지능 얘기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인간에게 적용해서 이제 보려는 거예요. 인간만이 가진 것은 아니다. 문화는 이 얘기를 지금 이제 한 거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보편 문화라고 앞으로 살펴볼 그 문화에는 한 두어 시간에 걸쳐서는 지금 보편 문화 여기 있죠. 보편 문화 그리고 유발 문화 여러분 자료 갖고 계신 분들은 벌써 뭐 쭉 훑어보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달 문화 이렇게 하면 좀 의미가 안 통하니까 여기 전달된 문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볼 거예요. 결국 다른 동물의 경우에도 여기에 상응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보편 문화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의 경우에 문화를 크게 나눠보자면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편 문화 뭐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며느리 할 것 없이 그죠? 인간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개체 집단, 소위 생물학적 종래에서는 다 유니버설 공유하고 있는 시대가 지나도 공유하고 있는 현재까지는 앞으로 더 시간이 흘러서 진화되어지는 중에 자연 선택된 유전자가 지금과 다르다면 그리고 또 다른 유전자의 구성을 보인다면은 그때는 지금 말씀드린 이 보편 문화에 있어서도 지금 소개하는 것과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까지 보편 문화라고 여겨지는 여기 다룬 내용은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며느리, 소위 동양인, 서양인, 뭐 아프리카 대륙에 사는 분이나 저 밑에 호주에 사는 호주에 사는 분이나 뭐 뭡니까 남북미 대륙에 사는 분이나 관계없이 우리 아시아인 관계없이 그리고 100년 전, 1000년 전, 만년 전, 몇십만 년 전에 살았던 분이나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겠지만 뭐 아무리 길게 짧게 잡아도 그죠? 뭐 몇만 년 후쯤일 것 같아요. 뭐 그 이후에는 잘 모르겠지만 소위 인간이라는 종으로 묶을 수 있는 그러한 개체 집단은 다 공유하고 있는 유니버셜 문화예요. 유발 문화는 바로 특정한 환경하에서 아프리카 환경하고 그죠? 오스트레일리아하고 남북미하고 아시아하고 저 북극 남극하고는 환경 조건, 생태 조건이 다르죠. 바로 그러한 생태 조건에 따라 생산 양식이 달라짐으로써 생겨나는 적응적인 행동 양식. 이것이 바로 유발 문화. 발생적 정의에 딱 해당하는 거죠. 그럼 보편 문화는 발생적 정의에 해당하지 않아요? 아니요. 보편 문화도 그죠? 다양하지만 덥고 춥고 그죠? 따뜻하고 뭐 건조하고 습하고 다양하지만 그래도 지구 안에서 생겨난 종으로서 인간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그러한 유사한 유전적 특징을 가진 개체들은 그 오랜 시간 동안 그죠? 제가 아까 몇십만 년 전부터 그죠? 앞으로도 몇만 년, 몇십만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 공유하고 있는 문화, 보편 문화인데 그것 또한 뭐요? 지구라는 환경 안에서는 그나마 또 다양하게 보이고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공통된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지구라는 환경 하에서 선택된 이러한 유전자를 가진 인간종들은 이러한 생활 양식 그리고 문화라는 이름의 여러 가지 행동 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는 게 보편 문화. 이것도 발생적 정의에 해당하는 거예요. 당연히
문화가 진화되어지고 그 원리는 자연 선택되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금방 말씀드린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지금 뭐 이제 차례차례 살펴볼 건데 지금 말씀드리면 다음에 가면 또 반복하게 될 테고 제가 뭐 그때 가서도 반복 두세 번 하겠죠. 그러니까 전달된 문화는 그때 가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보편 문화, 유니버셜 문화. 지구라는 환경 하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기후도 변하고 이 동네 저 동네 따라 덥고 춥고 건조하고 습하고 바람 많고 비 많고 얼음도 얼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구라는 환경 하에서 자연 선택된 유사한 유전자를 가진 인간 종 내에서는 이러한 행동 경향성이 사회 유지, 즉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기 때문에 공유되어 왔고 지금까지도 전달된 게 있더라는 거예요. 발생적 정의에 해당하고 달리 발생적 접근으로 해당하고 그리고 문화가 어떻게 생성 변화되었냐 즉 진화되었느냐를 바로 자연 선택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좀 전에 했던 얘기죠. 그죠? 또 하죠. 자, 보편 문화 유니버설 컬처입니다. 음식 보겠습니다. 음식.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소비 행동, 소비 심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이해하시면 여러분 우리 제목이 동서양 문화 소비 심리. 야, 동서양 문화 소비 심리 언제 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 이해하시고 이해가 잘 되길 참 저는 뭐 기대하는데 어쨌든 하시고 지금 말씀드리는 보편, 유발, 전달된 문화 이해하시면 나중에는 동서양 문화에 대한 차이라든지 즉 발생적 정의하에서 어떻게 진화, 자연 선택의 원리에서 진화되어서 동서양 문화 사이에 그런 다양성이 있게 됐는지 그리고 그 하에서 소비, 심리, 행동 몇 가지만 얘기하시면 제가 안 다룬 것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탁탁탁탁탁탁탁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길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눈이 생길 수 있으면 기대하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고기 한 마리 한 마리를 이제 여러분한테 이렇게 드리기보다는 그죠? 고기 잡는 법, 즉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드려서 이제는 이 바다에 가서 저 강물에 가서 이 고기도 갖고 저 고기도 잡을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전달해 주고 싶은데 지금 제 욕심껏 제가 잘하고 있는지 잘 전달되는지 참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동서양 문화의 차이 얘기하다 제가 또 언뜻 생각났는데 지금까지 문화의 다양성 첫 시간부터 문화의 보편과 차이 계속 얘기했죠. 그 지금 결국 마지막에 보려는 게 동서양 문화의 차이죠. 달리하면 다양성이죠. 그로 인해서 소비 심리 행동의 차이 다양성인데 다양하지만 조금 전에 복습했듯이 그 다양성을 낳는 보편 원리가 있었죠. 그게 뭐예요? 바로 특정 환경에서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것은 자연스럽게 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편 같은 경우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인류라는 종 안에서 몇십만 년의 그런 거시적인 시간 패러다임 안에서 프레임 안에서 패러다임보다는 프레임 안에서 자연 선택되어진 보편을 보는 것이고 이제 유발 문화 보고 뭐 전달될 문화 보고 동서양 문화의 차이 보는 것은 바로 동양이냐 서양이냐 더우냐 추우냐 비가 많이 오냐 얼음이 생기냐 그거에 따라 거기에서 생겨나는 생존과 번식에 적응적인 행동 양식 그걸 살펴보는데 그것 또한 뭐요? 자연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그 행동들이 공유되어진다. 바로 보편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맨 처음에 맨 처음이 아니라 앞선 시간에 주택이라는 문화 봤었죠. 가오. 물 위에 짓기도 하고 동굴에다가 벽을 뚫어 짓기도 하고 초가로 짓기도 하고 그죠? 나무로 짓기도 하고 그 위에 제가 이 온라인상에 있는 그 뭐 전통 가옥이라 해서 쭉 보여드리는 거 보니까 다양했었죠. 하지만 그 안에는 보편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뭐 주택이라는 어떤 그런 주거라는 어떤 생존, 생활 양식, 생존 방식이 바로 그 각각의 특정한 환경 하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적응적이니까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자연 선택되었다. 물론 그 밑에는 생물학자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우리의 유전적인 조건, 특징이 유전적인 조건, 즉 유전적인 요소가 유전자가 자연 선택된 거죠. 그 밑에 있는 더 깊이 있는 그런 그 보이지 않는 측면에 있어서는 행동 측면에 있어서는 적응적인 행동이 선택된 것이고 그런 적응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 생물학적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 생물학적 조건이 뭔데? 결국 뭐 몸뚱아리도 있어야 되고 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후에 뇌도 잠깐 살펴본다 했었어요. 근데 몸뚱아리와 뇌가 어떠한 행동을 가능하게 해주려고 하면은 결국 이 몸뚱아리, 뇌 행동할 수 있고 이런 신체적 조건 뭐요? 결국 유전자에서 가능하니까 바로 그런 것들 가능한 유전자가 자연 선택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이해만 되면 참 쉬운데, 그죠? 자, 그래서 보편문화 음식부였습니다. 어느 제과 회사에서 세 종류의 팝콘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장님이 생각하고 뭐 한번 상상해 보거나 여러분이 소비자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달콤한 맛이고 하나는 고소한 맛이고 하나는 청양고추 맛이에요. 여러분 청양고추 맛 팝콘 드셔본 적 있으세요? 저는 고소한 맛, 사실 제가 처음 접한 팝콘은 고소한 맛이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뭐 카라멜도 이렇게 그죠 섞기도 하고 요즘에는 뭐 어니언 이런 맛도 나기도 하는데 청양고추 맛은 제가 아직 못 먹어봤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회사 사장님이라면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내는데 청양고추 맛을 시도해 보겠어요? 저는 팝콘 중에 땅콩맛 팝콘 이런 건 또 먹어본 적 같은데 바로 어떻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질문하고 이런 걸 또 뭐 그죠? 간단한 퀴즈를 이렇게 하면 좀 더 흥미가 있을까요? 뭐 전달이 잘 될까요? 그건 뭐 재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밑에 좀 이따 얘기를 하게 하고 밑에 살펴보죠. 2007년, 2008년 뭐 오래지긴 합니다만 상위 10대 기업 순위에 맥도날드, KFC, 버거킹, 스타벅스, 서브웨이, 피자헛, 웬디스, 타코벨, 도미노 피자, 던킨 도너츠 이게 레스토랑 앤 인스티튜션이라는 잡지 요 분야 잡지에서 이제 발표한 건데 요것들이 10대 기업 순위예요. 자, 밑에 하나 더 보고 위에 질문에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애킨스 다이어트 이게 소위 여러분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동안 저도 이제 들어봤으니까 굉장히 유명한 거죠. 저같이 뭐 이런 주제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데 이런 걸 들어봤으니까 굉장히 유명한 황제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가 어떻게 하는지 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그 내용인즉슨 고지방 다이어트라는 게 달걀, 스테이크, 베이컨 이런 걸 먹는 거예요. 고지방을 섭취하고 그 대신 탄수화물을 낮은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을 하면은 이 소위 이제 이쁜 자기가 바라는 이제 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황제 다이어트, 애킨스 다이어트예요. 이 황제 다이어트가 그렇게 공유될 수 있었던 것, 하나의 음식 문화로서 전 세계적으로 공유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이 이러한 먹거리와 관련된 이러한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공유될 수 있었던 것. 여러분도 다 아시는 브랜드죠. 자, 다음 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른 점은 공유될 수 있었던 것. 뭘까요? 소위 인류의 조상 시작이라 얘기할 수 있는 그 몇십만 년 전, 제가 뭐 기억하는 숫자는 한 60만 년쯤이라 하는데 뭐 제가 숫자를 뭐 열심히 외워도 자꾸 잊어버려서 그런데 한 60만 년쯤이라 제가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인류의 조상들은 열량이 높은 그러한 먹거리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어. 달고 열량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잘 익은 과일이고 생존에 도움이 되고 결국 생존에 도움이 된다는 번식까지도 그래서 사회주의에 도움이 되는 먹거리 음식이에요. 특히 우리 뇌 같은 경우에는 이 포도당만 쓸 수 있거든요. 왜 뇌가 포도당만 쓸 수 있냐? 뇌는 몸 전체 한 2%밖에 안 돼요. 이 무게가 또는 질량, 부피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무게가 그런데 몸 전체가 쓰는 에너지 열량이 20%를 쓰는데 그 20%가
거의 포도당에 의존하고 있어. 왜냐하면 이제 뇌에 공급하는 혈액을 통해서 뇌세포로 옮겨갈 수 있는, 전달될 수 있는 영양물질이 다른 몸부에서는 다른 영양물질도 이렇게 혈관을 넘어서 우리 체세포로 이렇게 흡수될 수 있는데 뇌에는 이제 포도당만 그렇게 수송될 수 있는 그러한 한계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죠? 열량이 높다, 달달하다, 이런 것들이 결국 바로 뇌에 필요한, 우리 몸에도 필요하지만 특히 뇌에 필요한 그런 것인데, 그런 것들을 먹었을 때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된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개체들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개체들은, 그리고 그 당시에는 소금이란 게 풍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좀 소금 많이 먹어서 혈압이 어쨌는지 문제인데, 그 당시에는 소금이란 게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당, 소위 얘기하는 설탕, 달달한 것과 그리고 소금을 섭취하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행동 경향성을 가진, 즉 그런 것들을 먹으면 좋아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는 그런 유전자를 가진 녀석들은 더 생존하기 좋았고, 다음에 또 다른 새끼를 낳을 가능성이 높았고, 그러한 달달한 음식이나 소금기 있는 그런 음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선호를 보이지 않고, 또는 간혹 그걸 혐오스러워하는 그러한 개체들은 생존과 번식에 그 미묘한 차이지만 조금씩 적응성이 떨어지면서 그러한 유전자는 다음 세대로 옮겨지지 않으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단 것과 약간 간간한 것, 간간한다는 말은 사투리인가요? 고소한 맛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고, 다 달고 고소하고 고지방에 열량이 높은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선천적 경향성, 행동 경향성, 좋아하는 경향성을 발현한 유전자를 다 공유하고 있는 거야. 이 얘기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뭔 소리 하시나요? 말이 안 맞는 것 같나요? 제가 설명하는 중에 제가 좀 또 은울해서 좀 이렇게 매끄럽게 설명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 앞에서 도마뱀 피부색하고 나방 피부색 그 변하는 거 봤었죠. 그리고 다윈이 관찰했던 그 갈라파고스의 핀칫의 부리가 변한 거 봤죠. 바로 그거 그대로 어디에 적용했죠? 여기서는 단 것과 고소한 맛을 선호하는 바로 그런 행동 경향성, 달리 하면 그것들을 선호하게끔 하는 유전자에다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달콤한 맛의 팝콘을 우리가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고 사 먹을 수 있고 판매하고, 또 고소한 맛의 팝콘은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고 판매하고, 그런 것들을 파는, 그런 것들을 먹을 수 있는 다이어트는 그죠? 상위 10대 기업에 들어가고 또는 세계적으로 유행하지만, 청양고추 맛이 나는 팝콘은 만드는 사람도 없고 먹는 사람도 없고 그 살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주변에 찾아볼 수도 없고, 그런 팝콘 또는 그런 맛과 관련된 기업들은 아예 10대가 아니라 그런 기업은 존재할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을 이용한 다이어트는 전 세계적으로 그죠? 저 같은 사람도 알 만큼 그렇게 유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요? 청양고추 맛 이런 거는 안 사 먹어요. 왜 그렇죠? 음식 문화가 무엇에 결정되었죠? 바로 인간 종이라는 전 지구적 어떤 환경 조건 하에서 생존과 번식의 인간 종이 어떤 음식을 선호하는 행동 경향성이 유리하냐, 즉 그러한 유전자가 도움이 되느냐, 결국 달달하고 고소한 것, 고열량 음식이 그러하더라. 그래서 바로 그것이 그러한 유전자가 선택되어지는데 도움이 되고, 그것이 점점 진화라는 이름으로 쭉 그런 음식을 선호하는 것이 만연되어서 우리의 음식 문화가 되었다. 이거는 할아버지, 할머니, 저 아프리카 계신 분, 남북미에 계신 분, 그리고 몇십만 년 전, 앞으로 몇천 년, 몇만 년, 몇십만 년 후까지 제 생각에는 누구나 다 이런 것들 선호하지
이런 음식들에 대해서 혹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다이어트가 유행하지, 청양고추만 이런 건 안 사 먹는다는 얘기야. 이게 보편 문화야. 그 대신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죠. 제가 처음 자연선택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간혹 말씀드렸다. 말씀 안 드렸으면 지금 말씀드려도 돼요. 자연선택에 의해서 적응적인 행동 경향성이나 신체적 특징, 즉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전자의 그러한 특성은, 유전적 특성은 항상 완벽하게 적응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한 적응이라는 것은 그 환경에 맞닥뜨려서 환경에 잘 맞물려서 우리의 생존 방식에 도움이 되냐, 즉 효율적이냐라는 의미의 적응이에요. 즉 완전한 적응이 아니라 상대적인 적응이죠. 그래서 그죠? 적응의 어떤 삶으로서 주어진 생활 양식이 문화인데, 그 문화가 그 구성하는 개인들하고 뭔가 안 맞아질 때는, 왜 구성하고 있는 이 개인들이 변해가는 환경 속에서, 그 안에는 문화도 포함되지만 환경 속에서 적응적인 행동 양식이 자꾸 변해간단 말이에요. 자연선택되어서. 그런데 이 시대에 뒤처진 이런 문화는 점점점 사라진다 그랬죠. 그게 바로 명절이 지나 읽어드렸던, 책에서 읽었던 그 내용이고, 금방 말씀드린 문화 구성주의, 문화와 개인의 행동 양식은 계속 서로 영향을 주면서 상호 변해간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내용이 좀 전에 그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죠. 어떻게? 과거에는 달달하고 고소한 것이 우리한테 생존의 번식에 유리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음식 문화가 적응적이어서 쭉 유지되어 오는 것 중에 이러한 것들이 유행되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달달한 것 또는 고소한 것, 또 소금 또는 고지방 이런 것들 먹는 것들이 이제는 우리의 생존에 부적응적인 게 되었어. 왜? 너무 많이 먹었어. 예전에 귀할 때 그렇게 먹는 것은 우리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먹게 되었어. 결국 이런 기업들이 순위에 올라가고 주변에 이런 음식이 너무 풍부하니까 우리가 아직까지는 변화되지 않은 달달한 것과 소금 있는 것을 먹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성을 조절하지 못해서 그걸 마구잡이로 먹다 보니까 이제는 달달하고 고소한 것 또는 설탕이나 소금을 좋아하는 그러한 행동 경향성, 그런 유전 요소의 특징이 이제는 지금 환경 하에서는 부적응적이 되어서 여러 가지 질병을 낳는 거예요. 바로 이런 측면에서 그죠? 적응이라는 것은, 자연선택 되어진 어떤 적응적 특성이라는 것은 환경과 맞물려서 그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냐, 생존과 번식에 그에 따라 적응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영구불변의 시대를 막론하고 그죠? 환경을 막론하고 완전한 적응성을 얘기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이러한 음식 선호가 가져다주는 부작용과 관련해서 제가 추가해서 얘기를 했어요. 다른 얘기하지 또 넘어가야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서 제가 또 이게 그런데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과시적, 기만적 소비. 조금 전에는 이제 음식과 관련돼서 봤는데, 지금 이제 과시적, 기만적 소비라는 이름을 보겠습니다. 자, 다음 세 경우에 물질적 부의 중요성에 대한 남학생들의 평가. 자, 남학생들이 물질적 부가 중요성. 이거 뭐 어려운 말 쓰는데 달리 얘기해서 남학생들한테 야, 돈이 어느 만큼 중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여학생들만 있는 교실에서 남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학생들만 있으면 남학생이 어떻게 했어요? 여학생들이 모여 있는데 이제 남학생이 거기 이제 한 사람 두고 이제 그한테 물어보겠죠.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아니면 남학생들만 쭉 있는 중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 경우는 뭐 남학생 한 명 다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남녀 고등학생이 반반 섞인 교실에서 남학생한테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떨까요? 이 경우에 다른 경우들보다 남녀 고등학생이 같이 있는 중에 고등학생 같으면 뭐요? 나이가 어느 정도 되죠? 이제 딱 이게 청소년 말 성인 초반쯤 되죠?
남녀 고등학생이 같이 있는 중에 남학생한테 물어보면은 물질적 부의 중요성이 훨씬 높다라고, 그게 중요하다고 대답하는 경향성이 많아요. 이 경우에 여학생들만 있는 중에 남학생한테 물어보면은 뭐 중요하다고 하겠죠.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중요성을 3점이라 하면은 10점 만점에, 남학생들만 있는 데서 물어보면은 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또 뭐 한 뭐 4점 뭐 3점 이 정도로 별 차이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점수는. 그런데 남녀 고등학생이 반반 섞여 있는 중에 남학생한테 물어보면은 얘네들 물질적 부의 중요성이 뭐 7, 8, 9 이 정도 된다는 거. 더 중요하게 얘기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뒤에 가서 다른 예를 보고 좀 말씀드릴 볼까요? 자, 뭐 뒤에 가서 얘기하면 또 제가 또 왔다 갔다 헷갈릴 것 같으니까. 자, 나이가 뭐요? 고등학생이에요. 자, 우리 문화는 생물학적이니까 이제 생물학적 용어를 이제 적나라하게 써서 얘기하겠습니다. 뭐요? 번식기가 가까워요. 사람한테 번식기 하니까 좀, 그죠? 여러분, 뭐, 좀, 부자연스럽죠? 생물학적으로 접근하니까 번식기가 가까워요. 뭐요? 남성 같은 경우에 지금 이성에 대해서, 소위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 뭐, 사춘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성과 관련해서 이제 이러한 기간이에요. 근데 이때 다른 이성과 함께 다음 세대, 결국 뭐 번식을 썼는데 다음 세대를 가능하게 하려면 일단 자기 자신, 그리고 이성, 이 경우에는 이제 여성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생존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결국 물질적, 먹고 마시고 자고 의식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디서 묻느냐? 남녀 고등학생한테 물을 때 더 중요하다 그래요. 왜? 다른 남학생하고 경쟁해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물질적인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 그 다윈이 그 자연 선택을 소개할 때 여러 많은 자료도 살펴보고 여러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의견도 서로 나누고 하면서 그 이론을 이렇게 펼쳐냈지만, 그 중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인구론을 쓴 그 신부라고 예를 들는데, 그 유명한 이름 생각이 안 나요. 그 신부 인구론이라는 책은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인구론 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신부가 쓰신 책인데, 인구론 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한정된 자원을 좀 더 잘 이렇게 취할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잠깐, 인구론이 저자고 갑자기 생각 안 나죠? 지금 이게 할 내용도 있는데다 시간도 많이 가서 하니까 제가 더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바로 그것이 자연선택 안에서 자연선택이라는 그러한 이론을 펼쳐낼 때 진화를 가능하게 하는 자연선택이라는 그러한 원리를 소개할 때 다윈이 얻었던 아이디어예요. 결국 그거는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에 적용되는 거죠. 결국은 먹고 살고 다음 세대까지 번식하는데 유용한, 우리 일단은 사회를 유지하려면 먹어야 되니까, 먹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음식 문화부터 소개한 건데,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입고 자고 위험을 피하려면 뭔가, 그죠? 물질이 필요하니까. 그러한 물질을 취하기에 좀 더 유용한 녀석들은 생존하고 번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물질적 조건 하에서 그 개체가
적자 생존한다고 하는데 이때 적자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앞선 시간에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치 판단에서 좋다 나쁘다의 적자가 아니에요. 세고 크고 강하면 적자가 아니라 그 환경 하에서 딱 생존과 번식에 적절하면 체에 모래알갱이나 쌀가루가 걸러져서 딱 걸러지거나 남는 것처럼 맞물려서 생존 번식에 도움되면은 작고 약하고 뚱뚱하고 날씬하고 관계없어요. 그런 의미의 적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대적인 기준에서 그런 적자가 아니라 그런 환경과 맞아떨어지는 신체 특징과 행동 경향성을 가진 유전자는 자연선택되어지는 거죠. 결국 유전자는 결국 우리 개체가 가진 거니까 개체가 선택되어지는 거죠. 바로 그런 물질적 제한 하에서 그러한 개체가 선택되어지듯이 그러한 경향성들이 그러한 식의 행동 방식과 그러한 식의 사고 방식, 달리 하면 행동 방식을 그런 식의 행동 경향성을 가능하게 하는 유전자가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남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만약에 이것이 고등학생이 아니라 초등학생, 요즘 초등학생 워낙에 또 물질에 대해서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변화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진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지 모르겠지만 특히 뭐요? 사춘기 시절, 즉 이성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 그런 것도 결국 유전자에서 그런 것들이 발현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발현되어지는데 즉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번식기에 남학생한테 그것도 뭐 여학생 있는 중에 그리고 뭐요? 금방 경쟁을 해야 될지는 금방 말씀드린 적자생존. 적자생존은 강하고 크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금방 말씀드렸어. 바로 다른 경쟁해야 될 그러한 남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물었을 때 물질적 부가 훨씬 중요하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잘 전달되었습니까? 이거 잘못 이해하면은 편견을 낳아요. 그런데 그 편견이 있기 때문에 편견을 낳는다는 얘기 했었죠. 그런데 그 편견이라는 것은 팩트를 몰라서 뭐요? 자기가 부지불식간에 처한 그 문화 안에서 인간이 만든 상대적인 왜곡된 그런 시각이 나한테 주어져 있기 때문에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잘못 이해하면 편견만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수업 이거 뭐 사람을 이상하게 보고 뭐 남녀간의 어떤 그런 관계도 이상하게 보고 물질 만능주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결코 아니에요. 잘못 이해할까 봐. 그래서 제가 진화부터 그 원리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예요. 잘못 보면 편견이에요. 즉 잘못 봤다면 이해를 못하면 이게 편견을 낳는다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무조건 제가 아니라고 해서는 될 게 아니라 왜 아닌지를 설득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한 얘기가 그런 설득이에요. 그러한 바탕을 이전까지 깔고 지금 구체적으로 사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메커니즘을 하나하나 반복하기에는 뭐 제가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분 들으시기에도 뭐 이미 이해하신 분들은 뭐 쭉 깨고 계실 테니까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되어진 우리의 행동 경향성이 바로 소비라는 이러한 문화에 와서 볼 때 구체적으로 물질적 부에 대해서는 번식기에 있는 남학생이 다른 이성 여학생과 함께 있는 중에 경쟁해야 될 다른 남학생이 있을 때 물질적 부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행동 경향성이 우리 유전자 안에 자연 선택되어서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런 설명에다가 그죠? 어떤 가치 판단이나 의도나 이런 걸 집어넣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까지 얘기했던 건 다 엉망진창되고 완전 이해가 아니라 왜곡되어지고 오해되어지는 거예요. 진화 이론이란 그리고 그 진화를 가능하는 자연 선택이란 그렇게 의도나 가치나 그런 것들이 관여되어서 설명되어진 그런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화는 진보가 아니다는 얘기를 앞선 시간에 그렇게 강조했고 여러분한테 예습을 통해서 그렇게 여쭤봤던 거예요.
그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모르면 이건 다 뭐 편견이니 뭐 성과 성차별이니 문화에 대한 편견이니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오해를 낳게 돼요. 그건 제가 전달을 잘 못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이해를 못했거나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다 한번 말씀드렸죠. 이거 편견을 낳는다는데 참 답답했어. 그 편견을 낳는다 그 학생 이 내용을 전혀 이해 못한 거죠. 전혀 못하고 자민족 중심주의나 문화 진화론, 그때 진화는 진보란 의미를 했죠. 그런 측면에서의 문화가 부지불식간에 그 학생한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견을 낳는다고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누누이를 반복한 거예요. 자, 오늘은 수업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자, 당신에게 만약 공돈이 500만 원 생겼다면 차를 새로 사겠어요? 유럽으로 여행을 가겠어요? 최신형 휴대폰을 사겠어요? 손목시계를 새로 사겠어요? 친구의 비싼 저녁을 쏘겠어요? 자, 이것도 앞에 얘기랑 비슷합니다. 이거 좀 소비에 관한 것이죠. 앞에 얘기랑 비슷합니다. 자, 당신이 만약에 여자분이라면, 남자분이라면 대답이 달라져요. 남자분이라면은 차를 새로 사고, 최신 휴대폰을 사고, 손목시계를 사고, 이런 경향성이 높아요. 유럽으로 여행 간다, 잘 안 나와요. 친구들 비싼 저녁을 쏜다, 잘 안 나와요. 특히 언제? 자, 특히 언제? 바로 연애를 하고 있거나, 남자의 경우입니다. 연애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연애하는 것과 관련돼서 아직 안 해봤지만 자기가 하게 된다면 어떤 이상형의 여자를 만나서 어떤 식으로 연애를 하겠다. 아니면 과거에 연애한 적이 있다면 그걸 상상한다든지 아니면 실제 연애를 하고 있는 남자한테 뭐 딱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창 이제 성인기에 해당하는 그죠? 번식기에 해당하는 거죠. 다음 세대의 번식이 가능한 그런 연령대죠. 연령대에 그러한 상황에서 물어보면은 차를 새로 사거나 휴대폰을 사거나 손목시계를 산다고 그래요. 왜? 이게 다른 이성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다른 이성에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걸 갖지 않은 다른 동성과 비교되어지기 때문에 나는 물질적 부를 많이 갖고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없는 이런 것도 갖고 있으면서도 먹고 사는 걸 다 해결할 만큼, 달리면 먹고 사는 걸 다 해결하고도 이런 것까지도 가질 만큼 물질적 부가 있다. 즉 나는 나뿐만 아니라 이성의 생존 그리고 다음 세대의 생존, 번식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부적 자원을 가질 수 있는 좋은 형질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산다는 거예요. 이거 사는 그 사람이 실제 연구한 결과입니다. 뭐 지어낸 얘기나 한두 사람 얘기가 아니라 연구한 결과인데 이런 걸 사는 사람이 의식적으로 할까요? 아, 내가 차를 새로 사면, 휴대폰을 사면, 친구 손목시계를 사면 이걸 보여줘서 그죠? 적자 생존에 의해서 경쟁을 해가지고 내 유전자가 자연 선택되어져서 결국은 다음 세대까지 번식이 유리하고 내 자식들도 그런 유전을 가지겠구나. 그러니까 500만 원 사면 여행 가지 말고 친구들에게 밥 사지 말고 욕을 해야지 할까요? 아니요. 이러한 경향성에 기만적이고 과시적인 소비를 하는 행동 경향성을 발현시키는 유전자가 생존과 결국은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번식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다음 세대 물려져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행동 경향성을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 연애와 관련된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소비, 기만적 소비를 하는 경향성이 만연되어져 있는, 즉 진화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분한테는 안 돼요. 여자분한테 만약 당신 공돈이 500만 원 생겼다면 무엇을 사겠습니까? 연애하고 있는 중에 또는 앞으로 연애를 하거나 과거에 연애한 것을 상상하면서 그리고 500만이 생겼다면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은 여자분들은 남자처럼 차나 휴대폰이나 시계 산다는 얘기가 남자처럼 안 나와요.
오히려 여행 간다든지 친구들이랑 그죠? 사회적 관계를 더 돈독히 맺는다든지 이런 경향성이 나타나. 그게 뭐죠? 여자와 남자가 그죠? 생존과 궁극적으로는 이 경우에는 번식과 관련해서 어떠한 행동의 경향성을 하는 유전자를 가진 것이 유리하냐는 거예요. 본인이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바로 그러한 유전자에 의해서 그러한 경향성이 그죠? 자연 선택되었고 그것이 번식이 유리하니까 다음 세대에 그러한 경향성을 가진 유전자가 가진 개체가 더 많아졌고 그 다음 세대는 더 많아졌고 자, 뭐 명심하셔야 되죠? 뭘 적용하셔야 되죠? 도마뱀 피부색, 나방 색깔, 그리고 갈라파고스 핀치 부리, 그리고 그때 어떤 열매를 먹는 것, 그때 선택되어진 자연 선택되어진 행동 경향성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알고 의도적으로 가치 판단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걸 집어넣어버리면 금방 또 제가 흥분해서 얘기했듯이 엉망진창되고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편견을 낳는다 이런 생각밖에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전혀 이 내용을 이해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겁니다. 앞의 경우에도 여학생들한테 물질적 부의 중요성을 이런 조건에 그리고 이런 나이에 물어보면은 남학생처럼 그런 경향성이 안 나타나요. 여성에게는 자, 우린 문화는 생물학이 있으니까 우리 앞으로 그런 예도 보겠습니다만 동물들에게는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들의 경우에도 암컷에게는 자, 생물학이니까 이제 여성을 다 포함해서 암컷이라 얘기하겠습니다. 암컷에게는 물질적 부가 수컷만큼 중요하지가 않아요. 뒤에 보겠습니다만 암컷에게는 여성분들에게는 신체적인 어떤 매력, 즉 그것이 결국은 자손을 낳는데 동물의 경우에 새끼를 낳는데 어떤 좋은 유전자, 건강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유전자가 중요하고 남자의 경우에는 수컷의 경우에는 물질적 부가 상대적으로 중요해요.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중요해요. 그런데 이 물질적 부가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즉 물질적 부를 많이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유전적 경향성을 지녔다는 얘기가 바로 뭐예요? 나는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것은 해결할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너라고 했나? 하여튼 다른 상대방 이성하고 그 다음 세대까지도 다 생존과 번식에 유리할 그러한 물질적인 성취를 가능하게 하는 플러스 알파의 더 좋은 유전자를 가졌다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남학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경우에 물질적 중요성이 다른 경우보다 높게 나왔지만 여학생의 경우에 그렇지 않아요. 자, 남학생이다. 그리고 고등학생이다라는 거. 왜 중요한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떤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안 해도 되겠죠? 시간도 너무 많이 지났는데 그 여고생의 경우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남학생처럼.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로. 이 경우에도 그래요. 이 경우에도 남자의 경우에 그것도 언제 연애라는 그죠? 번식과 관련된 중요한 시기 때 또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거나 그러한 경험과 관련된 어떤 그런 상상을 한다든지 그러한 감정하에서는 아까 같은 그러한 과시적이고 기만적인 소비가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지만 여자에게는 남자처럼 그런 경향성이 없다. 의도적으로 뭐가 좋고 나쁘고 가치 판단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번식에 유리하니까 우리 자손까지 생각해서 나는 이걸 사야지 그렇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뇌의 진화와 관련된 의식적인 특성이 바로 그렇게 가치 기준하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앞서 했었고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편견 얘기 또 하면 또 두세 번, 네 번 또 반복하니까 그건 그만 얘기하고 자, 여러분께 저희 뭡니까? 예습으로 우리 동영상 보시고 한번 답해보라 하셨죠? 예. 요거는 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니까 시간 많이 지나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뭐 오늘 시작할 때 여러분한테 뭐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말씀 못 드렸는데 저희 뭐 좀 더 많은 내용을 좀 다루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수업 시간에 대한 여러분의 그런 뭐 피드백도 있고 해서 제 생각에는 뭐 수업 시간을 줄여달라는 것은 아닐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한다고 한 것이 뭐 예전에 했던 시간보다 거의 15분 정도 또는 15분 이상 더 하게 된 것 같습니다. 15분 이상 한 게 맞나요? 우리 보통 한 50여 분 했죠. 네. 어쨌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 이어지는 내용 보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